튼튼 기쁨 한의원, 튼튼 기쁨 한의원 운영하고 있는 천미라고 하고, 저는 전문의는 아닙니다. 전문의는 아니고, 제가 이 석사는 상담대학 쪽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바타를, 위저드 코스까지, 아바타라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의식 개발 프로그램이 있는데, 플로리다에서 위저드 코스까지 해서 아바타 마스터 정도 하고 있는데, 뭐 심상치료학과라는 심리 그쪽으로 석사를 했고 지금은 배지닥터 예전에 이사를 했었고 지금은 배지닥터에서 그냥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제가 잠시만요, 원장님. 네. 지금 녹화되고 있나요? 네,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공유해주시면 되세요. 자, 제가 모든 분들을 그 음소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천미 원장님만 네, 음소거가 다 될 건데 원장님은 풀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음소거 제거해 주셔야 돼. 네, 음소거, 네, 네. 네. 지금부터 제가 이거를 배지닥터에서 소리 들리시나요? 네, 원장님 잘 들립니다. 네, 네, 네. 베지닥터에서 1월 달에 온라인 줌 강연 한 건데요. 습관을 바꾸면 건강이 보인다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이 굉장히 그 백과사전 같은 책입니다. 생활습관의학의 전문가인 의학 박사 닐 레들리 박사라는 분께서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이 절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시중에서 구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이거를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들리 박사는 그 로마린다 대학교에서 의학 박사를 취득하고 내과 전문의를 하고 계시고 현재 그 뉴스타트라고 해서 이분이 그 로마린다 대학교에서 이제 나오셨는데 이분이 그 제7 재림 안식교인이에요. 그래서 채시가는 기독교인인데 이 로마린다라는 곳이 미국에서 제5대 장수 마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국은 심장병과 암의 발생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 로마린다라는 도시만 장수 마을이에요. 세계 장수 마을, 5대 장수 마을이 일본의 오키나와 이탈리아의 샤르데나, 코스타리카의 리코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로마린다 해가지고 5군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근데 이 로마린다에, 채식하는 기독교인 재림 안식교인들이 모여서 하는데, 이곳만 그렇게 장수를 하고, 나이가 90세, 100세도 이렇게 장수하고 사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린다 의대에 생활습관 의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발달을 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분께서 이 책을 쓰셨고 책을 보면은 정말 너무나 멋져요. 책이 정말 그 백인들이 굉장히 보면 책을 굉장히 세밀하게 쓰거든요. 그런 느낌을 굉장히 탐복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원제는 프루프 포지티브인데 이 프루프 포지티브 중에서 심장과 콜레스테롤 파트만 요약을 했어요. 굉장히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심장병은 첫째 가는 살인자라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사망 원인 1위고 선진국에서도 총 사망률이 50% 이상에 이르고요. 개발도상국에서도 감염성 질환을 제치고 사망 요인이 될 것으로 되고 아무튼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암이 사망 원인 1위고 미국은 사망 원인 1위가 심장병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문제인데요.
심장병과 혈관 질환으로 죽은 사람이 미국에서만 90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00년대 이래 사망 원인 1위고요. 그 다음에 현재 25년, 이제 작년 기준으로 해서 미국 인구 3억 4천만 중에 고혈압을 포함한 심혈관 질환자가 1억 2천만 명, 고혈압을 제외하면 2,8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일 2,600명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데 이거는 어, 전보제 특히 열대가 추락하는 것보다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쓰여질 당시에 보면은 심장 질환과 혈관 질환에 사용된 돈이 1년에 380조예요. 380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700조입니다. 700조.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이 미국에서 쓰여지고 있죠. 거기는 의료비가 비싸니까요. 그리고 또 심장협회 얀시 박사가 성장 단계 중 어디에 있든지 젊었든지 중년이든지 노년이든지 건강한 심장을 위한 생활 습관을 채택하는 것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비용 효율을 가장 높이는 방법이다. 그래서 예방 프로그램으로 90%까지 줄일 수 있고 관상동맥 심장병 사망률을 어, 나은 예방 이 뒤에 나옵니다. 중간 정도 예방 프로그램은 50%지만 가장 좋은 예방 프로그램으로는 90%까지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심장병은 소리 없이 발생하고요. 동맥경화증 증상이 여러 해 동안 심장에 동맥이 생기고 처음에는 지방질이 축적이 됩니다. 그 산화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축적이 돼가지고 이게 심장 동맥에만 국한되지는 않고 모든 동맥에 다 쌓일 수가 있어요. 관상동맥 질환이라는 것은 코로나리 아테리를 말하는데 그거는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관 모양의 동맥을 관상동맥이라는데 그 관상동맥에 콜레스테롤이 끼는 거예요. 그래서 동맥이 점점 좁아져서 심장이 움직일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심장마비고 그게 좁아진 상태는 협심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체 전체에 걸쳐서 굵거나 혹은 중간 크기의 동맥에 플라크라는 지방질이 축적되는 거. 그래서 지방질을 섬유성 덮개로 뒤덮고 이 지방질이 혈관과 접촉하면 혈액이 응고하기 때문에 섬유줄 덮개로 덮어버리는데 이걸 동맥경화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산화 콜레스테롤이 이 동맥 내벽에 붙어요. 내벽에 붙으면은 산화된 콜레스테롤은 병균으로 인지를 해가지고 몸에 백혈구가 와서 먹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그 백혈구와 그 산화 콜레스테롤에 죽 같은 게 생겨요. 근데 이게 바로 피하고 닫으면 혈전이 생기기 때문에 몸에서 섬유성 덮개로 덮어요. 근데 얘가 동맥이 박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얘가 터져서 궤양이 생기면서 얘가 터지면 혈전이 여기 모여가지고 꽉 막아버리는 게 바로 심근경색 심장마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내용이 나와요. 플라크가 궤양이 생길 수 있고 섬유질과 지방줄의 혼합 물질이 혈액으로 들어가서 플라크가 혈소판을 활성화해서 막아버릴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잠깐 여기서 다른 제가 보기 쉽게 그 동영상을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잠깐만요. 굵고 중요한 심장의 왼쪽 혈관. 시술이 시작됐다. 먼저 허벅지에 대퇴동맥을 통해 길을 만들어줄 유도철선을 넣고 그 유도철선을 따라 풍선을 넣어 막혀있던 혈관을 긴급히 확장시켰다. 이후 혈관이 다시 좁아지지 않게 지지해줄 스텐트 삽입술이 이루어졌다. 유도철선을 따라 스텐트를 삽입한 뒤에 한 번 더 풍선으로 확장해 스텐트를 넓히고 혈관벽에 있는 혈전을 꾹 눌러주며 시술을 마쳤다. 그냥 의료기관 내 말고 다른 데서 네, 조금 소리가 작아요, 원장님.
아, 그래요? 네, 네, 소리가 조금 잠시만요. 작아요.糖尿병, 뇌졸중 환자라면 우선 각종 심혈관 질환의 원인인 LDL 콜레스테롤부터 낮춰야 한다. LDL 콜레스테롤은 혈관 벽 안쪽을 파고들어 염증을 일으킨 뒤에 덩어리를 형성하며 혈관에 쌓인다.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고지혈증이고, 고지혈증으로 염증이 생겨 혈관이 좁아지는 것을 동맥경화라 한다. 그렇게 혈관이 좁아져 일시적으로 심장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가슴 통증,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는데 이를 협심증이라 하고, 동맥경화와 함께 갑자기 발생한 혈전이 관상동맥을 막아 심장 근육을 죽이면 이것이 심근경색이다. 심근경색은 대개는 한 40% 50% 정도 좁은 상태로 지내다가 혈관벽의 안쪽에 쌓여있던 혈관벽이 틀어지면서 안쪽에 있는 콜레스테롤 덩어리들이 혈관으로 노출이 되면서 혈전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생기면서 혈관을 아예 막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지금 그 PPT로 돌아왔죠? 네, 네네. 돌아왔습니다. 방금 동영상 보시니까 제가 한 말씀 이해가 되시죠? 네. 네, 이 네, 화면에 네. 지금 뭐가 보이거든요, 원장님. 뭐가 화면에, 보여요? 네네. 네, 네네네. 네. 됐어요? 괜찮아졌어요. 네. 네네. 그래서 이게 아까 의사 선생님 말씀하시다시피 이게 증상이 없어도 협심증 전 단계, 협심증에서 한 절반 정도 막혀도 멀쩡히 살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동맥경화는 20세에 생깁니다. 그 40세에 심장동맥이 막히는 일이 흔한데도 아무 증상이 없어요. 그다음에 증상이 나타나는 거는 가슴에 이제 짓누름 느낌, 답답함이라든가 압박감, 이게 이제 협심증인데 한 절반 이상 이 막혀서도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675만 명이 협심증으로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최초의 심장마비가 생길 때까지 아무 증상이 없어요. 60%는 병원 밖에서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60대까지 이렇게 많이 막혀도 증상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한 70% 이상 막혀야지 그때부터 증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모든 돌연사의 절반 이상은 관상동맥 증상 질환 증세로 진단받지 않은 사람에게 생기고 첫 번째 심장마비가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돌연사는 두 번의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심장마비에서 살아남아도 삶의 질이 저하되고 근육 조직이 일부 소실되어서 심장이 약해지니까 뛰는 것도 제대로 못 뛰고 걸을 때도 막 숨이 차고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허혈성 심근장애, 우렬성 심부전, 막 다리도 붓고 폐부종도 생기고 막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심전도나 스트레스 검사 같은 거를 이제 받아서 받고 또 심장 초음파 같은 거 받고 그다음에 이제 관상동맥 조형 검사까지 하면 어디가 막힌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심장에만 나타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콜레스테롤은 어디에나 다 나타날 수 있어요. 뇌에서 이 콜레스테롤이 막히잖아요. 그게 뇌졸중이에요. 안중풍이라고 나이 드신 분들 눈이 갑자기 실명하는 경우 있거든요. 눈 혈관을 콜레스테롤이 막히면 안중풍, 눈중풍이 생겨요. 그러면은 한쪽만 실명합니다. 그 다음에 귀 있잖아요. 청력. 귀도 이렇게 달팽이관으로 가는 동맥이 딱 하나의 미로동맥이라고 있는데 걔가 콜레스테롤 막히면 청력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다리 혈관이 막혀도 다리가 절뚝거리거나 마치 뭐 디스크나 협착증처럼 나타나는데 알고 보니까 다리로 내려가는 대퇴동맥이 막혀서 그런 현상이 생기기도 하고 아, 그 다음에 많은 경우에 조금 막혔을 때 남성들의 발기부전도 혈관성 발기부전은 콜레스테롤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이 생기면 발기부전하고도 관련이 깊고요. 그다음에 신장혈관도
막히면 신장혈관도 왜? 신장은 사구체가 실사자에 공구자를 씁니다. 실타래 같은 공이 뭉쳐서 그게 여과지처럼 미세한 혈관들이 피를 걸러줘서 오줌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기름때가 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신장성 고혈압이나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고 혈관이 좁아지면 당연히 고혈압이 생기겠죠. 그죠? 그러면서 그 기름때가 생기면 여과가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미세한 혈관들. 그 눈의 망막도 얼마나 미세합니까? 그런 게 막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도 생기고 눈에도 생길 수 있고 귀에도 생길 수 있고 콜레스테롤이 모든 혈관, 모든 말초 동맥을 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여기 보면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 다 생길 수 있고 안중풍이라든가 다른 다양한 현상이 생길 수 있다. 혈관이 여기 콜레스테롤이 조금 끼었을 때 이게 뻥뻥 뚫려 있으면 그냥 무사 통과죠. 근데 여기면 여기 당연히 좁아지겠잖아요. 여기에 끼면 당연히 좁아지니까 똑같은 혈액이 좁은 데를 통과하니까 당연히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만큼 좁아지면 이만큼밖에 안 가. 여기까지 막히면 완전히 이제 심장마비, 뇌졸중 다 생기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약을 먹는다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린다고 해서 계속 콜레스테롤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쌓이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아예 콜레스테롤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안 먹으면 이제 그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심혈관 위험이 커진다. 남성일수록 위험도가 높다. 조절 요소는 흡연, 고혈압,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심장 질환에 안 좋다. 흡연은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요. 근데 혈압이 높아도 심장에 부담이 되죠.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에스트로겐이 심장 혈관을 보호하는 게 굉장히 커집니다. 근데 여성들도 에스트로겐 수치가 떨어진 폐경 이후에는 남성과 똑같이 심장 질환에 노출될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세포막을 만들고 성호르몬도 만들고 여러 가지 신경세포의 구성 성분이 되고 너무 많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몸에 가장 필수적인 거기 때문에 몸에서 먹지 않아도 만듭니다. 간에서 합성이 돼요, 다. 그래서 전혀 안 먹어도 몸에서 필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다 만들어요. 근데 밖에서 계속 먹으면 이제 동맥경화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보면 콜레스테롤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아요. 일본은 낮은데 사망률도 낮죠. 근데 봐보세요. 핀란드라든가 영국, 뉴질랜드, 덴마크 이게 북유럽 국가들 유제품도 많이 먹고 고기도 많이 먹으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만큼 사망률도 높아요. 뭐 아일랜드, 호주 다 마찬가지, 헝가리, 미국 다 마찬가지죠. 일본은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미국보다 훨씬 많은데 심장병이 적습니다. 일본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240 이상으로 올라갈 때 증가폭이 뚜렷해집니다. 그래서 생애의 이른 시기에 서유럽 등에서 심장병과 동맥경화가 발생해. 그래서 우리가 그 6.25 전쟁 때 20대 미군들의 시신을 해부했더니 심장 동맥이 엄청나게 많이 막혀 있었는데 베트남인이라든가 우리나라 청년들은 죽은 사망자를 해부했더니 심장 혈관이 깨끗했다는 내용이 지방이 범인이라는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230인 이상 사람은 혈관 표면에 50% 이상의 동맥경화증에 지방질이 덮여 있고 110인 사람은 그 5분의 1밖에 안 되는다는 이만큼 막혔고 110은 230은 이만큼 막혔다는 거예요. 이만큼. 이상적인 콜레스테롤 수치는 100 플러스 자기 나이다. 100 플러스 자기 나이를 목표로 하는 게 현명하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150 이하면은 심장병으로 사망 확률이, 이상이면 심장병 사망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이제 HDL과 LDL이 있는데, HDL은 청소 차량이라고 보시고, 콜레스테롤 청소 차량이에요, HDL은. LDL은 콜레스테롤을 몸으로 배달하는 배달 트럭입니다. 근데 이 LDL이 산화가 되면 걔가 바로 혈관 내벽에 붙어서
동맥경화를 만드는 주범이 돼요. 배달 트럭이 3폐가 되는 거예요. 3폐. 3폐가 되는 원인은 흡연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아니면 스트레스라든가 염증 물질을 많이 먹었을 때 그 혈성 산소에 의해서 얘가 3폐가 돼요. LDL이.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높아진다. 그래서 LDL, HDL이 75, 청소차. 이게 청소하는 차가 높으면 심장마비가 없는데 25 이하면 심장마비의 위험이 높았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75 이상이었을 때 심장마비 위험이 없고요. 여기가 25 이하면은 심장마비 위험이 높다. 그래서 LDL이 산화한 콜레스테롤이 뇌벽에 달라붙어서 만들고요. 콜레스테롤이 200 이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150 이하 정도 돼야 된다. 그래서 채식인들은 콜레스테롤 대 HDL 콜레스테롤 비가 낮아요. HDL 분모가 높아야지 낮아지잖아요. HDL이 높을수록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채식가가 제일 낮고 심장병 환자들은 분자가 높으니까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채식인들은 심장질환의 위험이 낮다. 가장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법. 콜레스테롤은 우리 뇌 신경세포를 위해서도 몸에 콜레스테롤의 25%는 뇌에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콜레스테롤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스타틴 같은 콜레스테롤 약을 먹으면 나중에 인지 기능에 문제가 와요. 그래서 이게 몸에서 콜레스테롤이 중요하기 때문에 간에서 충분한 콜레스테롤을 다 만들어요. 저도 채식한 지가 제가 10년이 됐거든요. 올해로 10년이 됐는데 저보다 더 채식을 오래 하신 분들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음식으로 먹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음식에서 상당한 양의 콜레스테롤을 섭취하고 있다. 우리가 먹는 콜레스테롤은 모두 동물성 식품에서 옵니다. 우유라든가 고기라든가 계란이라든가 유제품 이런 데서 오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과일, 채소, 곡류, 견과류에는 콜레스테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닭고기, 생선 등의 흰 살코기에도 콜레스테롤 많이 들어있고요. 콜레스테롤 섭취가 많아질수록 혈전 콜레스테롤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모든 콜레스테롤 식품을 먹지 않는다면 혈중 콜레스테롤은 현저하게 낮출 수 있다. 여기 보시면 표가 있잖아요. 과일, 곡류, 견과류, 야채는 콜레스테롤 0이에요. 근데 우유, 탈지 우유도 들어있고요. 저지방 우유에도 들어있고 우유에도 들어있고 달걀 흰자에는 없는데 노른자가 엄청나게 콜레스테롤 많아, 이게. 213. 그 다음에 마요네즈, 아이스크림, 버터, 닭다리, 참치, 대합, 게, 돼지고기 다 들어있고, 소뇌는 어마어마합니다. 상어알도 어마어마하고, 소간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런데, 미국인들은 콜레스테롤을 육류와 달걀에서 얻습니다. 그래서 앤솔 키즈 박사가 콜레스테롤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표를 썼다. 그래서 음식물 선택 습관만으로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식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포화지방, 다가 불포화지방, 콜레스테롤 수치만으로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예측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포화지방은 지방이 고체 형태가 될수록 포화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동물성 지방은 뭐 삼겹살의 비계 같은 건 포화지방이죠. 근데 식물성 지방은 다가 불포화지방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올리브유의 14에서 17%도 포화지방입니다. 그리고 코코넛은 보면 여기서 불포화 포화지방산 비율인데 포화지방산이 분모가 높을수록 분모가 높을수록 이게 수치가 낮겠잖아요. 코코넛은 포화지방이 많아요. 코코넛. 그 다음에, 어,
땅콩도 포화지방이 많습니다. 그래서 견과류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호두 같은 건 괜찮은데 견과류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 코코넛 같은 경우는 비건 치즈에 많이 들어있어요. 비건 치즈. 왜 그 우유를 안 쓰고 치즈를 코코넛으로 많이 만드는데 이게 포화지방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가볼포화 지방상은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포화 지방은 다가볼포화 지방이 낮추는 것보다 2배나 높이는 힘이 있다. 그래서 식물성 기름이라고 견과류나 이거라고 포화 지방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식물성 지방에는 콜레스테롤은 전혀 없어요. 근데 포화된 지방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경향이 있어요. 견과류는 건강에 도움되지만 땅콩 같은 경우는 포화지방이 있다. 동맥을 놀랍도록 딱딱하게 만든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매우 낮은 지방식은 맛이 없고 심장마비 위험을 낮추는 본질적인 답은 안 된다. 그래서 단일 불포화 지방산에 다가 불포화 지방산을 얻어지면 심장이 좋다 해서 견과류의 일부는 여기서 추천을 해요. 근데 그 심장 질환을 음식으로만 완치시킨 콜델 에세스틴이라고 유명하신 그 미국의 유명한 의사가 있는데 그분은 아예 견과류와 식물성 오일마저도 먹지 말라고 합니다. 마가린은 트랜스 지방이 많죠. 그래서 트랜스 지방은 문제가 많아요. 이거는 인공적으로 만든 지방이기 때문에 세포막을 딱딱하게 만들고 암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올레스트라는 비만 약인데요. 지방 흡수를 못하게 하는 건데, 이거는 먹으면은 또 지용성 비타민 흡수가 이건 이제 그, 올레스트라 원래 다이어트 약으로 쓸 거예요. 근데 이제 지방변을 많이 설사를 해버리죠. 그래서 섬유질의 콜레스테롤 감소 능력은 섬유질은 콜레스테롤 감소를 돕고요. 저지방, 고섬유질, 고탄수화물 식사는 유익하다. 심장질환, 암, 장질환, 여러 지방의 질환의 위험을 낮추고 있어요. 그래서 섬유질은 소화되지 않은 탄수화물인데 흡수되지 않고 오히려 배설된다. 낮은 섬유질 시기와 관련된 변비, 맹장염, 치질, 대장암, 심장병, 뇌졸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섬유질들이 콜레스테롤 낮추고 과일, 야채, 견과류, 곡류, 콩류에 있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과 담주성과 결합해서 흡수를 방지하고 섬유질이 부족하면 담주가 콜레스테롤이 재흡수돼 혈관 내로 들어가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립니다. 그래서 섬유질이 몸에 들어오면 섬유질은 식물성 식품에만 들어있거든요. 동물성 제품에는 콜레스테롤이 0이에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근데 섬유질을 장내 미생물이 분해를 하면 숏, 숏 체인 패티 에스터 단사슬 지방산이라는 게 생기는데 얘가 엄청나게 장을 보호합니다. 장을 어마어마하게 굉장한 치유 물질이에요. 섬유질을 먹어서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콜레스테롤을 많이 섭취한 사람들의 심장질환 섬유질이 낮춰준다. 육류, 우유, 달걀, 치즈 같은 동물성 식품에는 섬유질이 전혀 없다. 소는 섬유질을 많이 먹죠. 그렇지만 소의 고기에는 섬유질이 전혀 없다. 풍부한 섬유질을 먹으려면 곡류, 과일, 야채, 견과류를 직접 먹어야 된다. 동물성 단백질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립니다. 왜? 동물의 세포막 자체가 콜레스테롤과 인지질로 돼 있어요. 세포막이. 아무리 수육으로 끓여봤자 세포막아 분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콜레스테롤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식물성 단백질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춘다. 심장을 위한 다른 건강식을 한다고 해도 완전히 동물성 식품을 제거하지 않는 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가 없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공기에 노출이 되면 공기중 산소와 결합하여 산화 콜레스테롤을 생산해요. 모든 콜레스테롤이 똑같이 동맥경화를 일으키죠. HDL 같은 건 동맥경화 안 일으키죠. 근데 산화 콜레스테롤은 3패된 LDL인데 얘는 독성이 매우 강해서 동맥 내피 세포를 파괴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산화 콜레스테롤, 공기에 산화된 몸의 안에서도 활성산소에 의해서 산화될 수 있고 몸 밖에서도 산화될 수 있습니다. 설탕, 우유, 달걀에 섞인 카스텔라 같은 거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게 건조돼서 나오지만 유통기한 중에 공기 중에 오래 노출되죠. 아이스크림, 팬케이크, 파마산 치즈, 라드 이런 게 다 공기에 닿아가지고 산화 콜레스테롤을 먹는 거예요. 심지어 조제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제분유.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산화 콜레스테롤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토끼들에게 산화 콜레스테롤 4.5일 먹였더니 혈청 콜레스테롤은 정상인데 혈관병은 상당히 손상됐다. 콜레스테롤 마음껏 섭취한 사람들이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이 높고요. 모유는 콜레스테롤은 있어요. 근데 얘는 공기 중에 산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철분은 굉장히 산화 촉매제예요. 그래서 혈청의 철분 수치가 높을수록 체내에서 콜레스테롤이 산화 콜레스테롤 형태로 전환이 되는데 철분을 많이 먹을수록 헤모글로빈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에 햄철이 많아요. 햄철은 동물성 단백질에 들어있는 햄철은 몸에 쌓여요. 배출이 안 돼. 과량으로 먹어도. 근데 식물성 비햄철, 식물성 철분은 과량으로 쌓인 몸에서 배출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적혈구 과다를 일으키지 않아요. 근데 동물성 햄철은 적혈구 과다를 일으켜가지고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산소가 많아지면서 산화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채식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식물성 비엠철은 충분한 철분을 유지하면서도 과량이 흡수되지 않고 다 빠져나갑니다. 과량이 되면.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빈혈이 있거나 하시면 그 네이버 쇼핑에 가면 임산부들용으로 나온 식물성 비햄철 철분제들이 많아요. 굉장히 가격도 괜찮거든요. 그런 거를 제가 보내드리고 싶어요. 식물성으로 나온 게 많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동물성 철분, 햄철을 먹을수록 심장마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게 혈액이 끈적끈적해질수록 쉽게 엉기고 그것이 심장 질환이라든가 뇌혈관 질환을 야기하게 됩니다. 비타민은, 음, 산화를 한마디로 이게 산화라는 것은 전자를 잃는 거예요. 녹쓰는 거예요. 근데 이 비타민은 얘한테 전자를 줘요. 전자를 줘가지고 산화를 녹쓰는 거를 막아주는 게 비타민입니다. 근데 비타민은 식물성 식품에 많아요. 식물성 식품. 동물성 식품은 있긴 있는데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별로 없어요.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야채, 식물에 많아요. 과일, 야채. 그래서 산화를 막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데, 왜? 산화 콜레스테롤을 막는 거를 막도록 해주잖아요, 비타민이. 과일, 야채로 섭취가 좋고, 당근, 토마토, 브로콜리, 딸기, 케일, 콜라드, 겨자잎,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호모시스테인이라고, 단백질을 구성하고 세포 내 화학적 대사 수행하는 20개의 아미노산 중에 하나인데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일수록 동맥이 막히는 경우이 2배가 됩니다. 근데 커피와 흡연은 혈중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올려요. 그래서 안식교인들은 커피를 먹지 않습니다. 커피를 권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커피도 권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엽산이나 비타민 B6, B12는 호메시스테인을 제거하고요. 과일과 야채에서 먹으면 좋고, 관상동맥 질환을 이 비타민을 통해서 13,000건 줄일 수 있다. 그리고 태아기형을 막기 위해서도 엽산을 섭취해야 됩니다. 완전 채식을 하면 쉽게 얻을 수 있다. 운동은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립니다. 운동하는 게 좋죠. 심장에도 좋죠, 운동하는 게.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 다음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리는 다른 요인으로서 에스트로겐이 HDL 수치를 올려서 여자들이 가임기 동안에는 남자들에 비해서 심장 질환이 덜 걸려요. 왜? 심장을 보호해. 그렇게 하느님께서 만들어 놨습니다. 왜? 뜨거른 생명을 위해서 심장마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놨고 폐경 후에 에스트로겐 생산이 떨어지면 똑같이 남성들처럼 됩니다. 그래서 관상동맥 사망률이 52%는 여성이다.
라고 해서 인삼, 마늘, 양파, 이스트 이런 것들에 모두 HDL 수치가 올릴 수 있다. 중성지방이라는 거 있는데 중성지방도 심장 질환의 위험 인자입니다. 그래서 중성지방 수치가 올라갈수록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고 중성지방이 올라가면 HDL이 올라갑니다. 중성지방을 낮추는 생활 습관은 체중을 감소시키는 거, 그다음 운동하고 지방 적게 먹고, 그다음에 탄수화물 있잖아요. 먹는 당 있죠. 캔커피, 믹스커피, 주스, 뭐 이런 것들이 다 중성지방을 올려요. 그 다음에 빵, 떡, 과자, 케이크, 아이스크림, 초콜릿. 가공 탄수화물을 많이 먹을수록 걔가 몸에서 혈당이 글리코겐으로 저장을 해요. 근데 더 많이 먹으면 얘가 더 이상 저장이 안 되니까 중성지방으로 바꿔가지고 내장지방이나 피하지방으로 몸에 쌓입니다. 인바디 해보시면 나오잖아요, 내장지방. 그래서 중성지방이 많은 것도 심장질환에 좋지 않다. 좋은 생활 습관으로 심장마비를 피할 수 있다. 건강한 생활 습관, 고섬유 음식, 금연, 금주 등. 그래서 콜레스테롤 외의 위험 인자는 체중 증가다. 비만한 여성이 심장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고요. 비만한 여성은 유방암에도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비만한 여성이라도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가 없으면 위험은 적다.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약은 부작용이 있어요. 스타틴이 부작용이 있는데 횡문근 융해증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지기능 저하라든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으로 이거를 조절한다면 약도 먹을 필요가 없고 몸도 건강해지고 살도 빠지고 아주 좋죠. 그래서 생활 스트레스도 심장마비 원인이죠. 51%는 심장마비가 일어나기 전에 129명 심장마비 생존자들의 51%는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했다. 화가 났을 때 심장마비 위험 2배 증가. 스트레스는 심장 동맥의 경련을 유발하죠.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부정맥도 생깁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 심장이 고장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맥을 짚어보면은 맥이 바들바들 떨리는 분도 있고, 맥이 화로 가득 찬 분도 있고, 맥이 박동이 쉬었다가 막 이런 분도 있고, 이게 한 40대까지 심장 괜찮다가 50대, 60대 들어서 심장이 스트레스 때문에 좀 이상해지는 분들이 많아요. 정서적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한 환자에 비해서 정서적 지지를 받으면 1년 이상 더 살 수 있다. 그래서 혼자 산다 하더라도 하느님을 알게 되면 영적인 지지의 경험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이 네들리 박사님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정신과 약은 심장마비의 위험을 증가시키는데 항우울제, 항신경병약 이런 것들은 심장마비 위험이 17배나 높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 때문이라기보다는 왜 약을 먹었겠냐는 거죠. 이 약을 먹은 이유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약이 아니면 잠을 못 자고 약이 아니면 생활이 안 되니까 약을 먹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 자체뿐 아니라 스트레스 때문에 심장마비 위험이 올라갔다 이 말이 됩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은 심장마비 비율은 점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점점 식품 선택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미국에서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하면 좋고요. 금연하면 5년 이내 심장마비 위험 절반을 줄이고 유산소 운동, 체중 감소, 혈압도 떨어지고 콜레스테롤 감소할수록 심장마비 위험이 감소하고요. 무엇이 이상적인 식사인가? 과일, 야채, 통곡류, 적당한 양의 견과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코넛이라든가 땅콩 같은 건 안 먹는 게 좋다. 견과류에서도. 채식하는 재림교인 중 심장질환 사망률을 상당히 감소시키고 완전 채식하면 심장질환 사망률을 상당히 낮춘다. 그래서 완전 채식가가 이렇게 비율이 낮아요. 심장 관상동맥 사망률이 낮고 달걀 먹은 채식가는 이 정도, 비채식가는 이 정도. 심장마비는 예방할 수 있다. 의사들은 우리의 건강을 보존하려고 했으나 요리사들은 파괴하려고 한다.
요리사들이 맛있는 요리 만들면서 진짜 산의 진미를 가져다가 뭐지 저번에 뭐 흑백 요리사 이런 거 보면 엄청 뭐 다양한 요리 재료를 쓰잖아요. 근데 그게 건강에 결코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증진하면서도 맛있는 식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없는 아이스크림, 챔피언 주석이라고 미국에서 유명한 악즙 착즙기가 있는데 거기다가 냉동 바나나, 냉동 과일로 그걸 악즙 착즙을 해서 그런 걸 만들어라. 그런 말이고 이제 두부 수프를 제가 만들어 봤는데 두부하고 감자, 고구마, 양파, 레몬즙, 캐슈넛 이런 걸로 믹서기에 돌려서 두부로 수프를 만드는데 이제 이거는 그냥 제가 써본 거예요. 그냥 이런 것도 있다. 그다음에 심장 질환의 최신 기술은 생활 습관 변화를 쓸모없게 전혀 그렇지 않다. 어, 최신 기술은 아까 말씀드렸던 앞에서 동영상에서 봤던 스텐트나 그 바이패스, 우회 수술, 혈관을 띄어다가 우회 혈관을 막 허벅지 동맥을 뜯어다가 이렇게 만든 허벅지 정맥이죠, 정맥. 정맥을 뜯어다가 이제 가슴에다가 우회로를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비싸요. 굉장히 비싸고 또 나중에 그게 식사를 안 바꾸고 생활 습관을 안 바뀌면 또 막히고 또 막힙니다. 그래서 그런 생존한 사람들이 더 많은 병에 노출이 돼요. 그래서, 어, 이제 심장 마비 후유증으로 고생을 많이 하죠. 그래서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게 이러한 사망과 불구를 줄일 수 있다. 결론은 심장 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 있고 생활 습관의 변화를 미루지 말아라는 겁니다. 이 투자의 배당금은 긴 수명, 불구 예방, 삶의 질 향상입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심장질환에 대해서 봤고요. 동맥경화증을 같이 보시는 게 좋은데요. 동맥경화증하고 심장질환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DL 콜레스테롤이 혈관을 막아서 동맥경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고도의 수술은 그냥 시간을 버는 거예요. 혈관의 폐쇄만을 처리해서 시간을 그냥 뚫어주는 거예요. 근데 계속 콜레스테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서 또 막히겠죠. 그래서 수술은 비싸고 수술 후유증이 있다. 2%는 뇌졸중, 57%는 신경화증 합병증이고 바이패스 같은 경우는 두뇌가 부풀어 오른다. 생활 습관을 바꾸면 혈관이 뚫린다. 금연, 스트레스 조절, 식사, 운동 같은 거. 그 다음에 식사에서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게 중요한데 NECP라는 게 있어요. 내셔널 콜레스테롤 에듀케이션 프로그램 NCEP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미국에서 콜레스테롤 교육 프로그램인데 콜레스테롤 하루에 250ml 이하로 먹고 총 열량의 지방의 25% 이하를 섭취하라고 공고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하고 4년 후에 참가자들의 심장 혈관을 봤더니 더 나빠졌어요. 오직 6%만 좋아지고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식이요법 했는데 더 막혔다는 거예요. 79%엔 더 진행됐다는 거예요. NECP 국가에서 권유하는 게 10년 후에 재수술해야 되고 의사의 지시를 따랐지만 관상동맥은 더 나빠졌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똑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똑같아. 콜레스테롤 약만 주고 생활습관 개선 없이 이렇게 수치만 보고 해봤자 똑같이 심장질환이 걸린다는 거예요. 10년 후에 봐보세요. 85%에서 질병이 진행됐잖아요. 그래서 디노니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유명한 심장 치료하시는 분인데 심장 질환을 위한 생활 습관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지방은 10% 이하, 콜레스테롤 5 이하의 제한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콜레스테롤 허용된 거는 계란 흰자. 흰자는 콜레스테롤이 0이잖아요. 탈지 우유 한 컵, 탈지 요구르트는 완전 채식을 시켰어요. 모든 면에서 상당히 좋았던데 이거 말고 콜드웰 에센스틴 박사가 한 거 있는데 콜드웰 에센스틴은 콜레스테롤 아예 이거 흰자 이것도 아예 요구르트 이것도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견과류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두 분이 하시고 좀 존 맥도웰 박사라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방 10%는 우리가 식물성 음식을 먹으면 지방 10%는 저절로 들어옵니다. 식물성 음식 안에 지방이 들어있어요. 식물성 지방이. 그래서 굳이 기름을 먹지 않고 고기를 먹지 않아도 지방이 10%는 들어옵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상당히 좋았고 관상동맥 조영술을 12개월 진행한 결과
82%가 동맥경화 회복하고 폐쇄 부위가 회복되고 혈액의 양이 직경변화의 3배, 4배로 커졌다. 그래서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계란 흰자 저지방 우유 제품 중 외에는 모든 동물성 제품 재개하고 복합 탄수화물을 75%, 단백질은 15% 이상, 콜레스테롤 이렇게 무카페인, 용량을 제한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금연, 스트레스 관리, 훈련, 운동, 사회적 감리. 그래서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막 넘치는데 여기 닦고 있는 게 콜레스테롤 약이에요. 콜레스테롤 약. 여기 넘쳐. 들어온 게 넘치는데 약으로 그냥 바닥만 닦고 있는 거예요. 의사하고 간호사가. 생활 습관이 넘치는 물이거든요. 근데 이게 생활 습관을 안 고치고 그냥 약만 지금 닦고 있는 거예요, 바닥. 그러니까 계속 약을 먹어도 저희 형부가 올해 2월 설 연휴 마지막 날에 전화가 왔어요. 처제 저기 뭐냐 왼쪽 팔이 아프고 이상하다고 그래갖고 저희 형부가 고지혈증도 약도 먹고 고혈압 약도 먹고 당뇨 약도 먹거든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형부 맥을 봤는데 맥이 안 좋았어. 심장에 뭔가 날카로운 게 지나간 그런 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형부가 뭔가 문제가 있대 생각하고 그래갖고 얼른 급하게 응급실 가시라 그랬거든요. 근데 심근경색이었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다행히 응급실에 심장내과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스텐트 해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습니다. 제가 만약에 명절에 전화를 안 받았으면 형부가 타이레놀 먹고 집에서 쉬었어요. 그러면 형부는 이제 저희 언니는 과부되고 저희 조카는 아버지가 이제 지금 군대도 아직 안 갔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우리 삶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 저희 선배님이 74년생인데 마라톤 하다가 쓰러졌는데 심장내과였는데 혈관이 70% 이상 막혔다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마라톤까지 하신 분인데.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카페인은 심장에 해롭다. 카페인은 호모시스텐 수치를 올리고 카페인은 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거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체돼가지고 말하기가 그런데, 카페인은 심장의 빈맥을 약이에요. 심장 박동을 빨리 하고 수면장애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카페인은 위장에서 철분 흡수를 방해해가지고 빈혈 있는 분은 커피를 안 먹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골다공증 있는 분들은 커피가 안 좋습니다. 왜? 탈수하면서 칼슘을 몸에서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하기 때문에 커피는 골다공증 있는 분들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에 총 3시간 도보 매일 30분 이상 하고 아무튼 이렇게 최고 심박동 이렇게 하라. 운동하면 좋죠. 그리고 아까 NCP는 콜레스테롤 20, 150, 지방 25%. 그 다음에 실험군 채식은 디노니씨의 채식입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 디노니씨가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거죠. 총혈청 콜레스테롤. 이거는 NCP는 거의 비슷해요. 그 다음에 LDL도 디노니씨가 한 게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버리죠. NCP는 조금 떨어졌죠. 그 다음에 LDL이 낮을수록 LDL이 산화됐을 때 혈관 내벽에 붙어서 동맥경화를 일으키는데 LDL만 떨어져도 심장병 발작을 75% 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노니씨는 HDL을 높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콜레스테롤 자체를 안 먹으면 HDL 청소 차량도 줄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LDL을 낮추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LDL을 낮추는 게. 왜? HDL은 동맥경화를 일으키지 않아요. LDL 이게 산화된 LDL이 일으키니까. 그래서 중성지방이 높으면 관상동맥 질환에 나쁘지만 중성지방이 높은 때도 심장질환에 회복된다 하는데 중성지방은 지금 디노니 씨가 한 사람이 더 높았어요. 왜냐하면 음식 제한을 안 했잖아요. 디노니 씨는 음식에 열량 제한을 안 해서 탄수화물, 복합탄수화물 많이 먹었더니 중성지방은 올랐어요. 그러나 LDL이 떨어졌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죠. 중성지방이 방해를 하긴 해요. 방해를, HDL을 낮추긴 하지만 LDL이 떨어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복합탄수화물 때문에 중성지방이 높여졌지만 LDL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완전 채식자들은 낮은 LDL, 낮은 콜레스테롤, 낮은 중성지방 가졌고 HDL은 좋았다.
오니시 시기는 극단적으로 낮은 지방 섭취지만 높은 탄수화물 섭취가 중성지방 상승의 원인이다. 그래서 어 어쨌든 낮은 LDL이지 낮은 지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성 식품의 금지. 왜? 콜레스테롤은 동물성 식품에만 들어있어요. 왜? 동물의 세포막 자체가 콜레스테롤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 섭취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견과류는 좋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화지방은 좋지 않다. 포화지방, 땅콩이나 코코넛 같은 거 좋지 않다. 그래서 채식으로 흉통이 디노니시 이게 디노니시거든요. 근데 이게 NCP 내셔널 콜레스테롤 에듀케이션 프로그램 이게 가슴 통증이 어마어마하게 줄었죠. 그래서 높은 혈전 콜레스테롤은 혈관의 이완을 막아요. 혈관의 이완을 시키는 게 산화질소라는 게 있어요. 산화질소 NO라 그러거든요. 채식이 혈관의 이완을 돕습니다. 그래서 산화질소가 혈관 내피에서 발생되는 기체 비타민이에요. 기체 비타민. 근데 콜레스테롤이 끼면 산화질소가 나오질 않아요. 혈관에서. 근데 이 산화질소를 만드는 게 L아르기닌인데 이 L아르기닌이 채식에 풍부합니다. 상추 같은 거. 그런 거에 풍부해요. 그래서 채식을 하면 산화질소가 굉장히 많이 산소에서 아니 그 혈관에서 나올 수 있다. 육류에는 없어요. L아르기닌이.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도 감소시키면서 혈관 이완을 시키기 때문에 가슴 통증이 해결이 됐다. 왜? 혈관을 이완시켜서 혈관을 넓어지게 하니까. 그래서 가슴 통증 감소에 적혈구가 서로 붙는 경향의 감소. 아까 말씀드렸죠. 과도한 햄철, 동물성 햄철을 많이 먹으면 적혈구가 빽빽해지고 끈적끈적해져요. 근데 식물성 비햄철을 먹으면 적혈구가 들러붙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끈끈한 적혈구일수록 엉겨요. 심장에도 가고 뇌에도 가고 엉겨가지고 한마디로 교통체증이 생기는 교통체증 너무 많아서 그래서 약보다 식이요법의 변화가 훨씬 우월하다. 400명이 넘는 심장마비 후유증의 채식을 먹이면서 심장 문제가 현저히 감소됐다. 베타 차단제는 사망률 20%인데 채식하면 35%가 감소됐다는 거죠. 그래서 스타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심각한 콜레스테롤 이 약이잖아요. 스타틴이. 심각한 간의 염증과 파괴, 간 세포를 파괴하고 간 수치를 올려요. 그 다음에 근육이 괴사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B도 이거는 이제 그 알약으로 먹는데 이게 콜레스테롤 낮추는데 과량 복용 시에 영양제로 과량 복용 시에 부작용이 있어요. 비타민 B가. 그래서 가족성 콜레스테롤 혈증이라는 게 있는데 채식을 해도 콜레스테롤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그런 분들에게만 약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적인 식이요법과 규칙적인 운동만으로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 그래서 운동을 안 하는 사람에 비해서 하는 사람에 비해서 안 하는 사람이 사망 위험률이 4배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면 디노니 씨가 훨씬 불안, 우울, 불면, 이게 훨씬 적죠. 디노니 씨의 식생활이 불안, 우울, 불면, 이런 게 훨씬 적습니다. 우리가, 의사가 다음에 대해 상담할 때 그의 조언에 따른 심장병 환자 3분의 1이다. 이런 상담을 해도 그 말을 따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많지 않습니다. 3분의 1도 많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풍요로운 세상입니까? 육류도 많고, 우유, 계란, 치즈, 아이스크림. 얼마나 먹방에다가 편의점 음식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먹고 병들었잖아요. 미국은 더 많이 먹죠. 비만도 많고, 심장질환도 많고. 병원도 좋은 병원이 다 미국에 있어요. 근데 이런 콜레스테롤과 지방이 많은 식품들을 사람들에게 이 병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채식이나 자연식품 요리교실에 참가해라. 즉, 강성미 원장님의 디톡스 챌린지에 참가해라. 유기농 문화센터 단톡에 와서 매주 있는 무료 온라인 중강의를 들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사들한테는 이렇게 말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환자가 시도 안 할 것이다. 라는 거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일단 말은 해줘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좋은 식사, 더 좋은 식사, 가장 좋은 이 좋은 식사는 지금 좋은 식사는 NCP를 말하는 거예요. NCP 200 콜레스테롤 250, 이 30% 25% 그거죠. 이것보다 더 좋은 식사는 콜레스테롤 아예 없고 지방도 10% 이하고 25% 잘못한 10% 이하고 이런 것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 채식과 금연, 카페인 금지, 운동, 정서적 지지, 스트레스 조절 이 좋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제 강의는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베지닥터 회원인데 베지닥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베지닥터는 식물식을 권하는 의료인들의 모임이에요. 의사, 치과 의사, 수의사, 약사, 간호사 이런 분들의 모임인데 여기에 이제 후원이 필요하다. 저희가 전혀 상업적 광고를 받지 않고 비영리 재단이다 보니까 후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만성질환에 시달리는데 그래서 베지닥터의 어떤 후원 같은 거, 뭐 배닥 프렌즈라는 게 있는데 뭐한 달에 10,000원만 내셔도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의사나 치과 의사, 뭐 이런 분들 한의사도 있기 때문에 또 질환 상담도 받고 여러 가지 지식도 얻으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미국의 책임 있는 의사회라는 PCRM이 있는데 이 의사회가 채식, 저지방 자연식물식을 권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권하고 있는데 베지닥터도 그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천미 원장님께서 이렇게 질문, 지금 책을 이렇게 썸머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거나 이런 분들은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오늘 혹시 여러분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무조건 나쁜 건가요?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것들을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지금 질문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우리 김인재 님께서 메시지를 주셨는데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왜 야채라는 단어를 쓰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은 채소, 중국은 소채, 일본은 야채라고 쓴다고 합니다. 네, 둘째, 자, 콜레스테롤의 정상 수치는 어떻게 되나요? 신장, 체중 등에 따라 콜레스테롤 정상 수치는 어떻게 다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셋째, 채식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익히지 않은 채식이 좋은지 혹은 익힌 채소가 좋은지요? 이렇게 문의를 주셨거든요. 뭐 야채란 단어를 써도 되고 뭐 채소란 단어 써도 되고 뭐 단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뭐 곡물, 통곡물, 그다음에 과일, 그다음에 뭐 해조류, 그다음에 콩류, 나물, 채소 다 이 식물에 해당하는 모든 음식들을 그냥 쓰면 됩니다. 뭐 굳이 뭐 야채, 채소 뭐 그런 단어를 제가 뭐 굳이 한정하는 건 아니고요. 나 콜레스테롤 정상 수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NCP라고 해서 미국의 내셔널 콜레스테롤 에듀케이션 프로그램에서 추천하는 콜레스테롤씨는 250이었어요. 그 식사는 250으로 했는데도 심장 질환이 계속 발생했고 더 막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닐 레들리 박사는 100 플러스 자기 나이가 콜레스테롤의 정상 수치다. 그리고 콜드웰 에셀스틴 박사 같은 경우는 150 이하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면 심장 질환은 완전히 없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장 체중하고는 상관없고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네, 채식은 과일 같은 경우는 익히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 강성미 원장님이 채소탕 같은 거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강성미 원장님께서 더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보통, 원장님이 이제 진료를 보면 몸이 찬 경우가 있고 몸이 따뜻한 경우가 보통 있다고 이렇게 한의학적으로
진단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몸이 많이 찬 경우에는 이와 같이 생채식을 먹으면 그 생채식이 내 몸 안에서 소화하고 흡수하는 것들이 많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몸이 가급적으로 차다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음식을 우리가 이제 익힌 음식, 화식이라고 하잖아요. 음식을 익혀서 그것을 먹게 되면 우리가 생채식을 했을 때 흡수율로 보면 10%가 왔다 갔다 한다고 얘기할 정도로 적거든요. 그런데 얘를 우리가 익히기만 해도 몸의 흡수율, 우리의 영양물, 미네랄이라고 하잖아요. 이 많은 아이들의 흡수율이 60%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채소탕 같은 경우에는 또 물을 끓여서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그걸 갈잖아요. 그러면 90% 이상 몸에 영양분이 흡수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화식을 할 거냐, 채식을 할 거냐, 이거를 양으로 나는 채식을 뭐 생으로만 먹어서 모든 거를 다 먹을 거야. 이렇게 극단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그때그때마다 나의 컨디션, 그리고 나의 몸, 특히 위장의 상태, 뭐 우리 이제 여기 원장님이 계시지만 위장이 차거나 또는 위장이 아플 수도 있잖아요. 염증이 생겨서. 이럴 경우에는 더 흡수가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때는 생식이 아니고 화식을 먹어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점점 여름이 다가오니까 바깥 날씨가 엄청 뜨겁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내장들도 맞춰서 이제 열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한여름에는 또 오이 같은 거 막 먹어도 크게 무리가 없잖아요. 이제 그때그때마다 나의 컨디션과 나의 상황에서 자기 음식이 어떻게 내 몸에 반영이 될 거냐는 거는 늘 여러분들이 체크하면서 드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채식은 일방적으로 먹는 게 아니고요. 뿌리부터 잎부터 줄기부터 꽃부터 열매까지. 그리고 그거를 색깔별로 먹는다고 하거든요. 한의학적으로 우리 원장님 계시지만 우리 몸 안에 이제 이 우주에 목화토 금수라고 하는 이 5가지 물질이 우리 몸 안으로 그대로 들어온 그 오장육부와 연결되어 있는 색깔이 청적, 황백, 흑이에요. 그래서 이 5가지 빛깔과 방금 전에 말씀드린 뿌리부터 잎부터 줄기부터 꽃부터 열매까지, 그리고 거기에 자연의 맛, 쓴맛, 단맛, 네, 이런 거를 매일 골고루 먹어야 돼요. 네, 이게 바로 건강한 채식을 하는 거고요. 이제 현대인들은 거기에 기름과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많이 먹고 계시니까 집에서 먹을 때에는 기름과 설탕을 빼고 먹으시는 거를 추천하는 거죠. 그래서 채식은 그냥 채식을 생채식이야, 나는 화식 먹을 거야, 이런 개념으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좀 지금 같은 것들을 베이스로, 네, 기본으로 해놓고 나서 다양한 빛깔로 다양하게 그걸 우리 이제 공부를 계속적으로 이 수업을 계속 들으신 분들은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식물의 다양성이라고 이야기해요. 네, 식물의 다양성이라는 거를 우리가 매일 못해도 계속적으로 먹으면 우리 장 안에 미생물이 건강해짐으로 인해서 우리 면역과 신경과 호르몬을 안정도 시키고요. 특히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면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미생물들, 유익균이라고 하잖아요. 얘네들이 막 그 식이섬유를 막 깨부시거든요. 막 하면은 거기서 단죄 지방산이라는 애가 나오는데 그 지방산이 바로 면역, 그리고 호르몬, 그리고 신경계를 안정을 시키고요. 특히 염증을 감소시켜요. 그래서 먹이를 많이 넣어줄수록 우리 몸이 안정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갑상선 기능 항진인데 정말 빠르게 제 몸이 정상 수치로 다시 돌아왔던 것도 제가 늘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다 보니까 네, 회복도 좀 빨리 돌아올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 우리 정미경 선생님이 또 말씀 주셨는데요. 생탕공도 포화지방이 많아서 좋지 않은가요?
옆지기가 네, 아마 남편인가 봐요. 네, 생탕콩을 좋아해서 꼭 물어봐 달랍니다. 네, 남편분하고 지금 수업을 같이 들으셨나 봐요. 네, 땅콩은 권하지 않습니다. 땅콩은 이제 저희 황성수 박사님이나 콜델 에셀스틴이라고 또 계세요. 심장병을 완전히 음식으로 완치시킨 분이 있는데 여러 명의 환자를, 난치 환자를. 근데 그분들은 견과류를 아예 먹지 말라고 하고요. 올리브유도 안 좋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 니일 레들리 박사님 같은 경우는 다가불포화 지방산이나 견과류를 권하는데 땅콩 권하지 않습니다. 땅콩은 아까 말했다시피 그 불포화 지방과 포화 지방의 비율에서 땅콩이 좀 포화 지방이 많아서 권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호두를 드셔라 라고 거기 호두가 굉장히 그 다가불포화 지방산이 높게 나오잖아요. 네. 자, 그래서 결론은 생땅콩이든 네, 그냥 땅콩이든 네, 포화지방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우리 현선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팔 체질에서 저는 금음 체질이라 해조류, 잎채소가 잘 맞는다 하는데요. 목 체질은 육류를 섭취해야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데요. 체질 관계없이 채식만 주장하는 건 어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제가 태음인이거든요. 제가 목인입니다. 목인. 근데 전 멀쩡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우리가 저도 체질을 믿어요. 제가 믿는다기보다는 임상을 하면 한열 조습에 따라서 차가운 사람, 뜨거운 사람, 건조한 사람, 습한 사람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체질이 있어요. 그래서 체질별로 한약을 써야지 사이드가 안 납니다. 그러나 음식은 채식으로 체질식을 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체질에 맞는 식물식을 먹으면 되지 굳이 육류를 안 먹어도 목체질은 육류를 꼭 섭취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목체질이어서 제가 지금 가장 잘 먹는 한약이 태음인 처방이에요. 태음인 처방이 몸에 진짜 잘 맞거든요. 근데 다른 뭐 소양인 처방, 소음인 처방, 태양인 처방은 아예 안 맞아요. 제가 먹으면. 근데 태음인 처방이 몸에 제일 맞고 침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는 고기를 먹으면 피부가 뒤집힙니다. 피부가 제가 아토피를 어렸을 때 굉장히 심하게 앓았고, 나이 들어서도 아토피가 있었는데, 아토피가 제가 나중에 뭐 보여드리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 진짜 심했어요. 저는 정말 심해서 꺼지를 8개씩 붙이고, 진료복 대신에 개량한복을 왜 바지에 붙으면 꺼지가 떨어지잖아요. 개량한복 입고 다니고, 진짜 철마다 개량한복 입고 다녔었거든요. 예전에 진물이 너무 철철 나서. 근데 채식에서 완전히 다 나왔습니다. 지금도 조금이라도 육식이 들어가면 피부가 뒤집혀요. 저는 목체지력에서 육류 안 먹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내 신념이 문제, 신념. 고기 안 먹으면 힘이 없고, 고기 안 먹으면 뭐 영양가가 부족하고, 어떻게 사냐. 내 생각이 문제, 생각이. 생각을 바꾸면 분명히 더 좋아지고, 암도 안 세. 고기하고 관련된 게 우리가 붉은 고기라든가 가공육 1급 발암물질이잖아요. 그잖아요. 술도 1급 발암물질, 흡연도 1급 발암물질. 흡연, 술, 알면서도 다 하잖아요. 고기도 알면서도 다 먹잖아요. 가공육이 아이들 급식에도 나오잖아요. 1급 발암물질인데, 그잖아요. 채식이 무슨 발암물질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채식해서 암도 예방하고, 심장질환도 예방하고, 통풍도 예방하고, 신장질환도 예방하고, 우리 치매도 동물성 단백질과 관련 많아요. 변비가 많으면 치매 확률이 15배 올라가거든요. 근데 변비가 식물식, 섬유질이 없으면 변비가 발생하잖아요. 변비의 가장 주된 원인, 대장암의 가장 주된 원인이 술과 고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등 걱정하실 게 없고, 내가 만약 걱정된다, 그러면은 두유라든가 콩제품으로 단백질을 두유라든가 뭐 두부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현미에 단백질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단백질을 섭취해도 충분히 단백질은 몸무게 곱하기 0.8g, 60kg면 48g, 50kg면
그러면 50mg죠? 아무튼 그렇게 0.8g이 HW에서 권장량이에요. 무슨 고깃집 가서 200g 뭐 몇 인분씩 먹고 그거 안 돼요. 그렇게 먹으면 다 신장 망가져요. 아미노산 과다 섭취하잖아요. 신장이 늙어요. 빨리 늙어요. 그래서 충분히 콩과 현미와 두부 제품으로 충분히 단백질이 섭취할 수 있다. 걱정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그 박성미 님께서는요, 캐슈넛은 어떤가요? 라고 또 질문을 주셨어요. 캐슈넛은 땅콩보다는 나은데, 일단 견과류는 너무 많이 이렇게 막 과자처럼 먹지는 말고 조금만 드시는 거는 그래도 콜레스테롤은 없으니까, 견과류에는. 너무 많이는 드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아예 뭐 땅콩도 그래도 고기보단 낫죠. 땅콩이 고기보단 나아요. 근데 먹게 되면 조금만 드시지 뭐 하루 3번씩 챙겨 먹고 그러지는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심장 질환이 없으신 분들은 그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없으시면 견과류 먹어도 돼요. 근데 심장 질환이 있다 하면은 견과류도 제한하는 게 좋다는 말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 우리가 식재료를 내가, 어, 자세히 보면은요, 그 얼만큼 먹어야 되는지가 좀 보여요. 예를 들면, 상추, 그거 뭐, 그냥 후루룩 씻어서 그냥 먹을 수 있잖아요. 배추, 무, 당근. 자, 우리가 쉽게 그걸 먹을 수 있죠. 그런데 견과류는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가 밤이나 호두나 그리고 이런 견과류를 먹으면 씨앗 개념이잖아요. 씨앗. 네. 그러면 밤 같은 경우에 그 딱딱한 그 찔릴 것 같은 아이들을 다 벗겨내고 또 그 안에 있는 밤 껍질을 벗겨내고 또 거기 안에 있는 커피까지 다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먹어야 되는 그게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많이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면.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 우리 원장님이 주신 것처럼 견과류라 하면 그 무엇이 됐든 주식처럼 먹어야 되는 게 아니고, 금방 얘기한 것처럼 내가 간식, 보조 개념이죠. 네, 식사의 보조 개념 정도로 먹는 거를 추천하고요.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메인 음식이 아니에요. 이제, 땅콩이라든가 견과류나 이런 거는 이제 어쩌다가 요리에다가 조금, 포인트 같은 거, 네, 고, 요럴 때 음식에다 놔주는 거 정도? 저는 그런 거 아니면은 이렇게 많이 먹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지 않는 게 좋다. 그것이 땅콩이든 캐시넛이든 호두든 자시든. 네, 그래서 고명 정도로. 네, 그리고 꼭 챙겨 먹어야 된다면 네, 점심 먹고 이제 조금 한 줌 안 되게 네, 이렇게 한 줌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먹는다든가 네, 뭐든 네, 그렇게 먹는 것들을 어, 권한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원장님이 말씀 주신 그 책에서도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어, 현서님도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또 우리 박성미 님도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질문 없나요? 제가 잠깐만 제 피부병 사진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공유 좀 할게요. 찾으셨어요? 네, 네네. 공유 좀 잠깐만 할게요. 보이시나요? 네, 네, 제가 피부가 이게 2018년도에 찍어놓은 사진이에요. 피부가. 근데 이게 어렸을 때는 이거에 10배가 심했어요. 제가 의자에 앉아서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엉덩이가 다 벗겨져가지고. 그래서 어렸을 때 스테로이드 다 쓰고, 온갖 민간요법을 다 섭렵하고, 한약도 먹고, 별짓을 다 하다가, 암튼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우리 저희 어머니가 제가 도대체 한의대를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였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음,
이거 스테로이드 이런 약을 써서 이렇게 됐겠어요? 약은 진작에 안 들어. 초등학교 때 이미 약이 안 들었어요. 피부가 코끼리화가 됐어요. 코끼리화가. 이 피부가요. 이 누리끼끼 하잖아요, 이게. 이 동물성 식품 다 끊고요. 가공 탄수화물 이런 거 다 끊고 동물성 고기 끊고 통곡물, 채소, 과일 이렇게 하면 피부병이 좋아져요. 저희 블로그에 제가 올려놨어요, 이거. 보이시죠? 아토피 있잖아요. 아토피에다 뭐 네. 면역 억제제 같은 거 쓰고 뭐 별걸 다 쓰잖아요. 한약 안 먹어도 그냥 채식하면 나아요. 계속 꾸준히 하면 좀 탈스테로이드는 해야 돼. 스테로이드에 눌려 있잖아요. 그러면 진물이 처음엔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음식을 바꾸면은 다 빠져나가고 나서 살이 이렇게 돌아옵니다. 저희 환자도 제가 채식시켜가지고 2년 동안 스테로이드 눌렀는데 스테로이드 안 눌러져서 왔거든요. 제가 2달간 채식시키고 한약도 보험약 썼어요. 보험약. 거기다가 족욕시켰어요. 땀 빼라고. 그래갖고 나왔어요. 뭐 아토피에다 약을 안 쓰고 나와요, 이거. 제가 산 증인이잖아요. 아, 이거 잠깐만요. 보이셨죠? 네. 네. 그래가지고 꺼서 붙이느라고 이 개량한복 입고 다녔다니까요, 제가. 아, 책 이름이요? 오늘 한 거는 습관을 바꾸면 건강이 보인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콜드웰 에셀스틴 박사님 책은 나중에 제가 그거 베지닥터에서 3월에 강의를 해서 여기서 또 강의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방이 범인이라는 책이에요. 지방이 범인. 콜드웰 에셀스틴. 네, 맞습니다. 자, 혹시 다른 질문은 이제 없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지방의 변이 맞아요. 다음에 또 제가 이제 또 배치닥터에서 강의하면 제가 또 이렇게 강선미 원장님하고 대화해서 또 강의 또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 병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는데 채식으로 그냥 환골탈태를 했다. 그리고 제가 살도 지금은 사실은 좀 찐 게 제가 뭘 너무 많이 먹어요. 제가 진짜 태음이잖아요. 그래서 찐 건데 사실은 살이 이것보다 더 심하게 쪘었어요. 더 심하게. 저는 육식 했으면 80kg 넘게 나갔을 거예요. 지금 육식 계속 했으면. 암도 걸리고. 음. 그 사진도 있어요, 블로그에. 그 사진.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육성으로 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저희 작은 아들인데, 그 아이가 그 기름진 거 고기를 최근에 많이 먹고서, 지금 요산 수치가 8이 좀 넘었어요.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생애 처음 건강검진을 이제 군 입대하기 전에 해봤는데 요산 수치가 8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나름 관리해주고 싶은데 그 약간 뭐 아직은 건강하니까 뭐 통증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조금 튕기는 중이거든요, 아들이. 근데 또 요즘 이 아이가 그 증량을 하겠다고 요즘 젊은 남자들 헬스하고 그러잖아요. 단백질 보충제를 또 먹기 시작했어요. 이걸 어떻게 설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원장님 조언도 좀 듣고 싶어요. 단백질 보충제는 유청으로 먹은 거 먹으면 안 돼요. 음, 동물성 단백질 보충제 그거 있잖아요. 30대 남자들 헬스 많이 하는 남자들이 만성 신부전 빠지는 게 단백질 보충제 먹다가 신부전 와요. 신장이 그 사구체가 단백질 아미노산과 포도당을 재흡수하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을 과량으로 섭취하면 신장이 망가져요. 근데 동물성 단백질은 콜레스테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장이 더 빨리 망가져요. 그래서
만약에 먹는다 그러면 콩단백질로 된 거 먹고, 콩단백질도 과량으로 먹는 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요산 수치가 높은 것은 요산 자체 퓨린이 많은 음식을 먹었다는 거. 요산의 전구체가 퓨린인데, 퓨린은 고등어 회라든가 술, 맥주, 그 다음에 고기에 많잖아요. 그 퓨린이 많은 음식 자체를 끊어야 돼요. 음, 그걸 안 끊으면 요산 수치가 더 올라가요. 그래서, 어, 그 나중에 심해지면 통풍 생기잖아요. 요산 심해지면. 왜? 요산이 결정체가요. 뾰족뾰족하게 생겨가지고 사고체가 가느다란 실타래거든요. 근데 그 뾰족뾰족한 크리스탈 결정체가 신장을 다 뾰족뾰족해가 다 찔러버려. 그리고 무거워요. 요산 결정체 무거워가지고 중력을 아래로 내려가서 발가락에 고이잖아요. 그러면 관절이 틀어지고 관절이 퉁퉁 부어요.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그 크리스탈 뾰족뾰족한 결정체가 신장도 망가뜨리고 관절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치킨, 맥주, 이게 굉장히 통풍 많이 일으키고 삼겹살, 회, 이런 거 다 만들어요. 그래서 30대, 40대 남자 중에 통풍 있는 남자들 많은데 통풍이 오래되면 신장이 망가집니다. 네. 이제 투석도 해야 되고 신장 이식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같이 데려와서 들으세요. 유기농 문화센터 강의를 들으세요. 예, 무료 중강의도 들으시고. 네. 엄마가 아들을 살리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네. 의지를 가지고 할게요. 길게 가야죠. 예, 그 단백질 보충제는 음. 저기 뭐냐 유청단백 말고 콩단백으로 먹으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그 인터넷 뒤져보면은 단백질 보충제 먹다가 만성 신부전 걸렸다는 그 글들이 심심찮게 있거든요. 그거를 아드님한테 검색해가지고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다른 질문은 없으실까요? 추가적인 질문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우리 어, 이 특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 명확하게 밝힌 거는 분명하죠. 심장 건강은 약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네, 오늘 뭐 우리 원장님이 쭉 이야기해 준 거의 핵심은 약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생활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는 결과라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어떤 식생활과 어떤 생활을 한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를 만드는 거는 뭐라고 말씀 주셨나요? 바로 매일 반복되는 식습관. 네, 바로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수치가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네, 동물성 식품, 네, 기름, 설탕 들어간 가공식품, 네, 그리고 그 동물성 식품을 한 번 더 가공한 것들,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무너진 식사의 리듬이거든요. 네, 이 리듬이, 식사의 리듬이 깨졌다는 거잖아요. 그것들이 바로 서서히 혈관을, 네, 바꾸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잘 움직이지 않게 산성화가 돼서 뭔가 막히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신 거고요. 저희 유기농 문화센터에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전통 유기농 비건 자연식물식, 정말 길지만 네, 우리가 오방색, 우리나라는 한국 전통이 오방색으로 먹었어요. 네, 그 오방색으로 먹고 거기에 제철에 나는 걸로 먹어서 기름과 설탕 없이 가급적이면 최소한의 양념으로, 네, 그리고 유기농. 네, 유기농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한 거, 소, 돼지, 닭, 우유, 계란, 물살이, 그리고 가공식품, 이런 것들을 식재료에서 쫙 빼고 나면 돈이 당연히 남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나의 건강과 이 지구의 토양을 살리는 거는 자연재배나 유기농을 선택해줘서 미생물이 많이 살지 않는다면 우리 이 지구는 멸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소중한 가치 소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좀 농약, 제초제, 화학 비료가 없는 것들로 사 드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이미 많이 드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걸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질문이 조금 들어와서 이야기 마무리 하려다가 원장님 조금만 더 그러면 질문 받고 끝내는 걸로 할게요.
자, 현서님께서 다시 질문을 주셨어요. 자, 외부에서 들어온 사 라이프 누스킨? 썬라이더 기타 등등 많은데요. 지속 지인 소개로 썬라이더 제품 먹은 지 4개월쯤 되었는데 보조식품에 대해서 조언 부탁드려요. 아, 저는 이거를 잘 몰라요. 보조식품. 이게 선라이더가 성분이 어떤 건지를 모르니까. 그냥 이 뉴스킨은 회사 이름이잖아요. 회사 이름 가지고는 제가 성분을 봐야지 이 성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회사 이름 가지고는 뭐 알 수 있는 게 없고, 제가 이런 쪽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거는 성분을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어, 그것도 성분도, 뭐 제가 모르는 성분도 많이 있겠죠? 네. 자, 일단 어, 저도 이제 이 제품들을 잘 모르는데요. 제가 썬라이더라는 제품은 저희 엄마 치매 때문에 제가 저거 선물을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저희 엄마 안 먹였어요.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더라고요. 안타깝게도. 네. 나머지 제품들은 잘 모르겠지만 보조식품이라는 거에 단 하나라도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다면 저는 그걸 건강 보조식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거는 대중 소비자를 속이는 우롱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뭐든 식품 보조식품을 먹을 때는 단 하나라도 네, 거기 안에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으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네, 된장차로 많이 알려져 있는 제품이 있는데 제 수강생분이 저한테 그거를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어요. 네. 근데 거기 안에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면서 이거 왜 파냐? 이거 굳이 거기다 왜 넣냐? 이거 건강식품이 아니라고. 그런 얘기를 했고 말았는데, 자, 여러분들의 기준은요, 보조식품이라고 하는 거에 단 한 가지라도 내가 모르는 그런 영어 같은 거 막 들어있는 거, 알 수 없는 거 써 있는 거는, 네, 안 드시는 게 좋은 거다. 그거 아니어도 우리가 수많은 식품 첨가물을 먹고 있는데 굳이 건강하다고 하는 그 제품에도 들어있는 건강식품을 왜 먹냐는 거죠. 그럴 돈 있으면, 네, 어, 채소탕 같은 거 푹 많이 끓여서 소화가 안 되거나 몸에 흡수율이 안 된다면 정말 제철에 나는 과일을 열심히 먹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제품들의 내용을 잘 모르면서 우리가 여기서 그 제품들을 편하면 안 돼요. 네, 실제로 잘 모릅니다. 네. 자, 그리고 라미님께서는 아까 카페인, 그러니까 커피 안에 콜레스테롤 말씀하셨는데요. 홍차나 녹차나 카페인도 안 좋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도 커피를 마셔요. 그냥 우리가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커피를 피해야지 커피 자체가 뭐 사실 동물을 살생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몸이 너무 안 좋다 그러면 안 마시는 게 좋고 잠을 못 잔다, 골다공증이 있다, 빈혈이 있다 그러면 안 드시는 게 좋죠. 안 좋으니까. 그다음에 심장에 부정맥이 있어 심장 박동이 부정한데 심장을 박동을 바들바들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눈 떨리시는 분들도 커피 안 드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관절이 뻣뻣하신 분들, 몸에 탈수가 있어서 진액이 부족하신 분들은 커피로 이뇨가 되면 탈수가 더 심해져서 관절도 뻑뻑해지죠. 그게 그 카페인 홍차나 녹차도 마찬가지로 녹차도 이뇨를 시키니까 탈수가 몸에 진액이 빠지면 탈수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은 안 먹는 게 좋죠. 근데 건강하다. 그러면 그냥 하루에 한 잔 정도는 뭐 굳이 뭐 건강을 해치지 않을 정도면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황혜경님께서는 설탕, 대체로 올리고당, 아롤로스, 스테비아 등 천연꿀 등에 대한 조언 구합니다. 강의 감사합니다. 아, 이거는 제가 잘 몰라요. 이거는 강선미 원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일단 뭐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설탕은 일단 자당이라고 해서 이제 빠르게 이제 혈당을 올리잖아요. 그리고 인슐린은 급상승시키고 또 반복적으로 인슐린 저항. 네, 시험은 이제 저항은 설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 비알코올성 지방간.
이라고 하는 지방의 축적, 그리고 염증을 증가시킨다고 하니까 이제 뭔가를 대체당으로 뭔가를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것들이 쭉 있죠. 첫 번째가 인공 감미료, 화학적인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유명한 아스파탐, 네, 모든 식품 첨가물에 들어있죠. 설탕인 척, 더 값이 저렴하니까. 네, 그리고 수크랄로스, 네, 그리고 사카린, 이런 아이들이 다 인공 감미료죠. 자, 이런 아이들의 특징은요, 칼로리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혈당 영양은 적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뭘 하냐, 바로 장내 미생물 교란을 시킨다고 하죠. 그리고 단맛 중독. 네, 우리 이제 챌린저 하면 이 탈설탕 프로젝트 같은 걸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의지로 설탕을 끊을 수가 없어요. 내 몸 안에 이미 설탕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네, 분포대가 돼서 계속 중독, 계속 먹게 만들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요. 뇌가 뇌를 속이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음식을 먹으면 무조건 뇌가 지시를 해. 야, 당 들어왔다 하고 빨리 인슐린 내보내요. 아까 이제 인슐린 저항을 설명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음식을 먹으면 어, 포도당은 혼자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누가 있어야 되냐면 인슐린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 이제 뇌가 야, 포도당 들어왔다. 인슐린 너 빨리 나가. 그래서 인슐린을 내보냈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포도당이 싹 모든 작업을 끝나고 포도당이 딱 생겼을 때 인슐린이 팔짱을 딱 끼고 데리고 가죠. 누구한테? 혈관한테. 똑똑똑똑, 야, 혈관아, 문 열어줘. 하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혈관이 문을 열어줘야지 포도당이 들어가죠. 근데 그 문을 안 열어줘, 혈관이. 야, 나 지금도 내 피 안에 포도당 너무 많아 하고 문을 안 열어주는 게, 네, 바로, 당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인슐린 저항인데, 이 저항을 하기도 전에 제로인 상태가 들어오니까 실제로 인슐린이 나왔는데 당이 없는 거야. 이걸 교란시킨다고 하거든요. 나중에는 여러분들 양치기 소년 알죠? 네, 그렇게 돼서 뇌가 인- 자꾸 그런 일이 반복이 되니까 뇌를 교란시켜서 뇌가 어, 그런 것들을 혼란을 일으킨다라고 해서 한쪽 연구 발표에서는 이런 게 좋지 않다라고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어, 몸을 속이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뇌를 속이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걸 먹을 바에는 설탕을 드시라고 제가 우리 주치 수업 시간에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당 알코올이라는 게 있어요. 당 알코올. 이게 뭐냐면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에스리톨 그리고 자일리톨 말티톨, 네, 이런 아이들이에요. 자, 일부 혈당 영양 아주 낮아요. 칼로리 낮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죠. 과다 섭취 시 복부 팽만, 그리고 설사 같은 거 일으키고요. 당연히 일부는 혈당을 좀 상승을 시키기도 해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적당히가 아니고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이미 마음을 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천연 감미료라는 애가 있어요. 예를 들면 스테비아, 네, 그리고 아럴로스. 얘네들의 특징은요, 이제 자연에서 유래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의 어떤 영양은 상대적으로 낮아요. 하지만, 네, 여전히 단맛 자극을 유지하는 거죠. 네, 단맛을 유지한다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단맛 의존을 끊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건강한 설탕은 없다. 네, 우리가 예전에 어떤 우리 조상들이 뭐 설탕을 얼마나 먹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탕 선물해 주는 게 유행이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모든 음식에 다 설탕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아스파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러기 때문에 어떤 것도 건강하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제 여기서 내가 꼭 그래도 음식을 좀 가족들이 좀 먹기를 바래. 그럼 최소한 써야 되는 게 저는 조청 정도.
네, 조청을 쓰는 것을 그래도 바람직하다. 그래도 거기 중에 바람직하다고 보시고요. 그리고 원당 있습니다. 네, 원당. 네. 그러면 차라리 설탕 대신 원당을 쓰면 설탕은 백미랑 똑같은 아이들이잖아요. 다 깎아내고 당만 남은 거고요. 원당은 미네랄이 들어있어요. 네, 한마디로 말 사탕수수. 네, 그러면 그거 정도로 쓰는 거죠. 그리고 돈이 조금 더 있으면 여러분들 한살림이나 이런 데 가면 비싸지만 조청이 있어요. 네, 그런 걸로 이제 음식을 하는 거를 권합니다. 네, 네네. 자, 원당이나 조청. 네,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자꾸 이런 단맛의 어떤 기준을 자꾸 넣어주면 무엇이 됐든 우리 몸은 계속 그 단맛을 땡기게 한다는 거예요. 네, 그거가 바로, 단맛 기준이 계속 남아 있으면, 자연적인 음식이 맛있다라고 느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식단 조절이 어려운 거죠. 왜냐면 단맛이 계속 땡기니까 계속 뭔가를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무엇이 됐든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라서 설탕, 대체당, 우리 수업 때는 제 수업을 들어보시면 그런 거 하나도 권하지 않고요. 어제도, 그저에도 제가 우리 집 주치하면서 두부 조림을 하는데 기름 하나도 안 쓰고, 네, 설탕 아무것도 안 넣고도 너무나도 맛있게 담백하게 두부조림 하는 거를 가르쳐 드려요.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충분히 음식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음,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아베가 시럽도 네, 저는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거보다 좀 나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저의 경우라면 네, 어, 원당 네, 아니면 조청 정도. 네, 그 정도 선에서 끝내는 게 좋고요. 아가베 시럽도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도 다른 애들보다 조금 나을 수 있죠. 네, 그래서 단맛이라고 하는 것들은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하세요. 우리가 바깥에 나가면 정말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먹어도 괜찮다. 네, 근데 이제 집에 가족들, 특히 어린 아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른은 빼고요. 네, 어린 친구들이 잘 안 먹으면 자녀들이 그럴 때는 네, 조청이라도 네, 좀 넣고요. 특히 쌀누룩 제가 늘 얘기하는 배나무실에 쌀누룩, 소금, 간장 네, 이런 거 굉장히 달아요. 네, 요리해 보면 뭐 저 요리 수업 배우신 분들은 요즘은 이제 제가 용산에 나가니까 용산에도 오시는 분들 많으셔서 보시면 네, 그런 쌀누룩이나 이런 걸로 활용을 하면요, 음식이 많이 달아요. 네, 그 쌀누룩 때문에 조청하고 비슷하죠. 네. 자,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쨌든, 좀 길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제가, 어, 극단적이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왜 기름하고 설탕을 굳이 그러냐라고 하는데, 굳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극단적인 게 아니고요. 너무 많이 먹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외부에 나가면 진짜 설탕 안 들어가는 음식이 없어요. 그 설렁탕집이나 이러 가면 그 깍두기 같이 생긴 것들 나오잖아요. 석박지.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기름, 소금하고 설탕을 절여야지만 그렇게 그냥 아삭아삭하게 그런 맛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이런 김치, 네, 이런 거에도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외에 나머지는 얼마나 많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네, 우리 황예기님의 채식에서는 꿀도 배제하나요? 네, 채식 중에 비건, 네, 뭐 천미애 원장님이나 저처럼 상위 가장 높은 비건들은 꿀도 먹지 않고 있어요. 네, 자. 자, 꿀은, 네, 되어 있고요. 자, 오늘 이제 질문이 거의 다 끝났을까요? 네, 도움이 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는 기름과 설탕을 드시지 않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저는 약으로는 꿀을 먹습니다. 한의약에 들어있는 약에 꿀이 많거든요. 소화제라든가 경호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어쩔 수 없이 먹고 있습니다. 네.
죄송해요. 방금 전에 저희 엄마가 막 와갖고 막 질문을 지금 막 해주고 막 우리 집 안에서 지금 저희 엄마가 수업을 한다고 하는데 계속 말씀을 막 거네요. 네. 자, 어, 네, 우리 천미 원장님께서는 이제 한의학적으로 꿀이 있는 부분을 말씀 주셨고요. 네, 네, 저는 그렇습니다. 네, 저는 안 먹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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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거 많아서 벌의 꿀까지 뺏어 먹지 않아도 먹을 게 많아서 안 먹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1998년도 정도부터 네, 소돼지, 닭, 우유, 계란, 물살이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지 또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를 고민하다가 네,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00년 한 2008년도쯤 바로 배지닥터 우리 지금 천미 원장님이 소속되어 있는 배지닥터 황성수 박사님이나 임동규 선생님 얼마 전에 특강해 주셨던 선생님들 만나면서 좀 더 전문성을 가하고 이분들과 함께 네, 쭉 강의를 해오다가 2017년도에 정식으로 교육기관을 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근본은 소돼지, 닭, 우유, 계란, 물살이라고 하는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아이들이 정말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아이들을 왜 먹기 시작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직선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게 나쁘다가 아니고요.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어, 고정적으로 누군가가 했던 그 질문을 왜 그게 그렇게 됐을까 하고 여러분들 한번 반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께 교육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요, 이제 현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 네,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거가 무엇을 먹는지, 그 소돼지, 닭, 우유, 계란이, 어, 수많은 항생제와 성장 호르몬 같은 거를 먹고 있는지, 우리가 농약, 제초제, 화학 비료를 먹고 있는지, 내가 먹고 있는 게 식품 첨가물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이런 거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식탁에 올라올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하물며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수많은 음식들이 어떤 제조 과정을 거쳐서 들어왔을까? 특히 동물들은 어떻게 항생제와 그리고 수많은 성장 호르몬을 먹고 어떻게 얘네들이 살다가 내 식탁까지 올라왔지? 과연 건강하게 올라왔을까요? 한 15년에서 20년을 살아야 되는 소가 불과 2년에서 5년 정도를 살다가 우리 식탁에 올라와요.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어, 돼지는 뭐 한 6개월? 네. 이렇게 하다가 막 올라오는 아이들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초복이 되면은 한 달도 되채지 않은 막 닭들을 막 먹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의 환경은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소세지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네. 그런 것들, 과정을 이제는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그거를 사줌으로 인해서 식재료 구매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는 거를 이제는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수많은 지구 온난화, 요번에는 우리가 작년에 40도를 찍었어요, 한반도가.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번 여름은 더 더울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기후변화를 우리가 실감을 느끼면서 뭔가를 줄여나가야 돼, 뭐라고 하지만, 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수도 있죠. 일상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기후변화에서 가장 빠르게 확실하게 낮출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먹고 있는 동물을 멈추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들이 배출하는 방구만 끼고 그들이 트름만 해도 나오는 메탄가스, 아산화질소. 네, 이들을 먹이고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화학 비료를 뿌리죠. 네, 그게 아산화질소예요. 거기 단백질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줄이는 거고요. 얘네들을 이동하는 모든 것에서 나오는 게 이산화탄소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 차를 안 타고 지하철을 운영 안 하고 지금 이런 컴퓨터를 줄이고 노트북을 핸드폰을 다 안 쓰고 우리가 원시인처럼 살 수 없잖아요. 하지만 동물은 안 먹을 수 있는 거고요. 농약 제초제는 안 뿌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우리가 쓰고 있는 화학품을
최대한 줄인다면 비만 오면 쓸려서 걔들이 다 바다로 가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인식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 원장님의 수업을 잘 들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끝까지 수업을 남아서 이렇게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업이 끝나고 여러분들 후기를 작성해 주시면은요. 어, 우리 PDF로 선물을 제가 조금 드릴게요. 그래서 심장을 살리는 식단 가이드. 네, 그래서 뭐 원칙이라든가 식사의 구조, 네, 채소탕 뭐 이렇게 먹는 것들 조금 구성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먹지 말아야 되는 것, 또 추천하는 식재료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서 하루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네,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후기 남기시는 분들께 선물로 드릴 거고요. 진정성 있는 글로 10줄 이상 남기는 분들께 드릴 거예요. 네, 몇 줄 쓰시면 안 드려요. 네. 자, 진정성 후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우리 책을 한 권 통째로 읽은 것처럼 말씀 주신 우리 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또 이렇게 어, 길을 길을 세우고 눈을 반짝반짝하고 금요일 날 이렇게 시간 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지난주에 제 갑상선 기능 항진을 돕는 패턴을 크게 말씀을 드렸다면 다음 주에는 제가 좀 더, 네, 제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변화를 빨리 가지고 올 수 있는지와 함께 저희 유기농 문화센터 제가 강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 집 주치의와 그리고 유비라 강사 수업에 대한 안내를 조금 할 거라서요. 좀 더 내가 건강하게 채식을 하고 싶은 분들은 다음 주에 수업을 꼭 들어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다랑 산 채우기 다 했어? 바다는 산에 있는 거 바다